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오늘은 항상 그렇듯이 조금 새로운 학습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논문을 준비를 했고요. 어, 제목은 Knowledge Distillation for Easy Decoding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Knowledge Distillation,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지식 증류인데요. 이 지식 증류를 활용한 이의지 분석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지식 증류라고 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증류를 하는 거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증류라는 게 어떤 용액이 있을 때 가열을 해가지고 그걸 기화시킨 다음에 다시 액화시켜서 다른 비커로 옮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성분을 좀 분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의 이 지식 증류라는 건 여기 티처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이 티처 모델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라지 모델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물론 인풋 데이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좋은 성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델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건 굉장히 큰 용량과 어떤 연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연산량이 많으면 물론 이런 장비적인 한계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 어떤 되게 좋은 성능의 모델, 엄청나게 큰 모델의 어, 지식, 그러니까 어떤 학습에 대한 결과를 증류를 해서 좀 작은 모델에 학습할 수 있게 만들면 어, 성, 작은 모델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티처 모델의 출력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작은 모델인 스튜던트 모델이 이 티처 모델의 어떤 아웃풋을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인풋 X가 들어있을 때 티처 모델은 이렇게 위에 있는데, 티처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큰 모델에서부터 아웃풋 소프트맥스를 지나게 되면은 소프트 레이블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소프트 레이블은 어떻게 보면은 음, 그 확률 분포거든요. 그래서 각 클래스마다 확률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리면서 하면 클래스 1과 2와 3 뭐 이렇게 뭐 4까지 있다고 하면은 뭐 100% 소프트맥스는 100% 1을 기준으로 하니까 뭐 예를 들면 0.1, 0.3, 그리고 몇으로 하는 게 좋지? 어, 여기를 한 6 정도로 하고, 여기는 2, 그리고 여기를 1. 이렇게 하면 이런 분포가 나오잖아요. 소프트맥스를 기준으로, 확률 값을 기준으로 분포를 하면.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학습을 해서 스튜던트 모델도 학습을 해서 소프트 맥스를 지나게 되면 이 소프트 프리딕션이 똑같이 나오겠죠. 확률 값들이. 그러면 얘도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의 확률 값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이 티처 모델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어, 실제 현실 상황에 맞는 진짜 정답인 분포에 가까울 거니까 이 이 작은 모델인 스튜던트 모델이 이 분포를 따르도록 점점 이 위에 있는 분포를 따르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똑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로스 값이 여기 있는 디스틸레이션 로스입니다. KL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분포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증류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분포만 같을 게 아니라 저희가 모든 뭐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정답 레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하드 프리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101010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원하드 인코딩처럼 1, 0, 1, 0, 0 이렇게 정답 레이블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드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 여기 있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류에 흔히 쓰는 크로스 엔트로피 아니면 어, 그 회계에서 많이 쓰는 MSE 이렇게 두 가지 로스가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식 중류라는 학습 방법은 여기 있는 디스틸레이션 로스랑 여기 있는 노멀 테스크 로스 뭐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두 가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 중류라는 걸 기반으로 한 두 가지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 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이고요.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6.3, 바이올리지 분야에서 탑 10 안에 상위 10% 안에 드는 저널입니다. 이 연구에서 인트로부터 소개해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연구에서는 EEG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EG가 이런 시각적인 어떤 자극에 대해서 디코딩하는 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잘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CNN이나 RNN 같은 모델을 이용을 해서 분석이 되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넘어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시각 자극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봤는지를 그러니까 디코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실시간으로 시각화를 해가지고 이런 뭐 피드백을 줘가지고 사람이 어떤 뭐 재활이라던가 이런 피드백이 필요한 패러다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현재 연구들에서는 뭐 다수 피험자 데이터를 평균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연구에서 개인별 이런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냥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희진은 원래 개인별로 하는 게 더 성능이 좋고 보통은 개인별로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챌린징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원래 뇌파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개인 맞춤형 모델이 있으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전 연구로서 뭐 겐 같은 뭐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EEG에 겐을 붙여서 이제 이 사람 실제로 어떤 이미지를 봤는지를 뭐 재구성한다거나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실제로 만들어내는데도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연구에서는 좀 실시간으로 디코딩을 하고 시각 이미지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좀 핵심적으로 생각한 게 지식 증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EEG 데이터랑 그 텍스트 데이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학습된 굉장히 좋은 모델인 클립이라는 모델이 텍스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로 학습된 이 클립이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디코더를 잘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러면 굉장히 잘 학습된 이미지 디코딩 아웃풋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하나는 이미지넷을 보는 동안 측정된 이미지넷을 보면서 측정된 이미지, 그리고 하나는 things라는 어떤 이미지 데이터셋을 보면서 찍은 이미지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이 이미지넷 이이지 같은 경우에는 6명의 피험자, 그리고 이이지 채널은 128개 이렇게 사용이 됐고, 이이지넷에 있는 데이터 중에 2000장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2000장인데 카테고리는 40가지예요. 그래서 한 카테고리당 50장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0.5초씩, 한 이미지당 0.5초씩 보여줬다고 합니다. 총 4세션을 해서 한 이미지당 4번 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고,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가 10명, 그리고 채널은 위에서랑 똑같이 128채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게 총 17,000장 정도 이미지를 봤는데 카테고리가 1854개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분류하는 것보다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어, K민을 이미지를 K민 모델에 넣어가지고 8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저 1854개의 카테고리를 8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됐고, 그 8개의 그룹이 아래 있는 것처럼 뭐 아웃도어에서 볼 수 있는 물체, 그리고 뭐 스포츠 용품, 옷, 작은 오브젝트, 그리고 퍼니처 같은 집에서 볼 수 있는 가구, 뭐 플랜트, 애니멀, 그리고 푸드, 이렇게 총 8가지의 카테고리로 크게 나눠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위에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40클래스, 밑에는 8클래스 이렇게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서 만들어진 이미지 데이터 있잖아요. 그 EEG 데이터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이 스펙트로그램을 EEG 디코더에 넣게 됩니다. 그럼 EEG 디코더는 어떤 아웃풋을 뱉어주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미지는 라디오 텔레스콥이다, 이 이미지는 일렉트로 로코모티브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텍스트로 아웃풋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가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에 들어가서 실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따로 이 연구자들이 학습을 하진 않았고,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거든요. 이거 약간 오픈소스처럼 공개가 돼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핵심은 이 이미지 디코더가 이런 문자의 형태로 결과값을 출력해주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 이미지 디코더 안에 디스틸레이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알고리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림이 좀 깨지는데 이거 원래 논문이 좀 깨지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원래는 이 클립 비전이라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엄청 큰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학습되어 있는 어, 프리트리 그 사전 학습된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사진이 딱 이 클립 비전이라는 거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 소프트 레이블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분포가 되겠죠. 왜냐면 이 트레인이 제일 높고 트럭이 두 번째니까 어떤 굉장히 외도가 큰 어떤 분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가 이제 디코더에 들어가서 나오는 어떤 레이블이 있으면, 여기 지금 하드 레이블만 나와 있는데 소프트 레이블도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대규모의 모델이 클립 비전에 어떤 지식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스펙트로그램이 들어오면은 이 스펙트로그램은 이 트레인일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 증류가 잘 된 이미지 디코더가 이런 이미지에 대한 결과값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좌측에 있는 건 실제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서브젝트 1번의 뇌파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이 이미지인 거예요. 이게 실제 레이블이고.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고 랜턴이라는 사진을 봤을 때 뇌파로 새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다른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판다인데도 코끼리가 나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뒤에 이제 그 결과를 수치적인 결과를 드리겠지만 성능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퍼포먼스를 보면 이게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가 이미지넷 그리고 밑에가 아까 things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ccuracy가 한 여기 이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EEG 디코더가 분류한 정도 그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한 0.41 이미지넷 같은 경우 0.41 정도 되고 이 things라는 거에서는 0.58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40 클래스고 이거는 8 클래스라서 완전히 동일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성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준수하게 나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면 탑3랑 탑5가 있는데 이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그 데이터가 입력값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소프트맥스라면 확률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위 3개 중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 똑같은 걸로 그냥 탑5면 상위 5개를 뽑아서 그 안에 정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막 워낙 뇌파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왜 이런 탑3, 탑5를 보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조건 1대1 대응하도록 이렇게 분석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탑3나 탑5에 대한 성능도 같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띵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8클래스로 했기 때문에 그냥 따로 탑3나 탑5를 안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능이 다른 모델보다는 조금 좋은 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그냥 성능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델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가 0부터 7까지 있다면 이렇게 F1 스코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임팩트 팩터가 6.3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상위 10% 정도 되는 저널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식 중류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SSVP 분석을 한 거고요. 특히 기존의 그 티처 모델이 한 5초, 3초 이렇게 좀 긴 시간에 SSVP를 학습을 한 걸 스튜던트는 더 짧은 1초 미만의 데이터들로 분류 성능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앞에서 개념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되는데 뒤에서는 좀 짧게 최대한 잘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냥 PCI가 어떤 기술이고 EEG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중에서도 외부적인 자극을 받는 SSVP가 특히 더 많이 쓰인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SVP가 얼마나 그 정확도가 높은지, 정보 전달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SSVP를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PSDA나 CCA 같은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 TLCA 같은 게 많이 제한되었지만 이게 여전히 성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그 TRCA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기반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또 피험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능 확보를 위해서 딥러닝도 사용을 하게 됐고 다양한 모델들이 좀 실시간에 적합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좀 어, 데이터가 막 적거나 데이터가 짧은 경우에는 성능이 여전히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지 데이터 자체가 워낙 그냥 짧다 보면은 어차피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완을 하려면 결국 이 짧은 거를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짧아도 상관없는 그런 메소드를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지가 짧으면 길게 만들면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겐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뒷부분을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초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마치 5초를 찍은 것처럼 뒤에 4초를 겐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을 막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일단 이지 자체가 원래 학습이 좀 어렵고 이 타겟 주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겐이 학습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겐 같은 모델보다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뭐 굉장히 뒤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RMKD라고 불리는 이 릴렉스드 매칭 날리지 디스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짧은 이미지 데이터로도 SSVP 성능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난리 디스틸레이션, 이 연구에서 사용한 난리 디스틸레이션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래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긴 데이터인데 이런 여기 바닐라 KD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난리 디스틸레이션은 그냥 긴 거 사용을 해서 티처랑 스튜던트 나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긴 이미지 데이터를 티처를 만들고 짧은 이미지 데이터로 분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벤치마크 데이터셋. 35명의 피험자 그리고 64개 채널을 했고 총 40개 타겟 스티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트라이얼 개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0.1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것도 같이 설명한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베타 데이터셋이고 서브젝트는 총 70명 그리고 채널 개수는 똑같고 타겟 스티뮬러스 개수도 똑같았습니다. 40개.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건 15명은 2초 데이터 그러니까 자극을 2초만 받고 55명은 3초만 받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1초 미만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서 그 길이 자체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위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턴시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딱 SSVP 딱 자극이 딱 들어오면 이 SSVP 자극이 뇌까지 이렇게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는 레이턴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트라이얼 구간을 이제 잘라야 되는데 그거를 자극 시작 다음에 몇 초로 하면 좋을까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 이 레이턴시를 쟀다고 하고요. 그래서 각각 데이터셋 모두 0.14, 0.13초 이후에, 그러니까 온셋 이후에 0.14초 그 다음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는 모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긴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티처 인코더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튜던트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페어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냥 트라이얼 정보를 진짜 그대로 섞이지 않게 넣는다는 의미고요. 왜냐면 그냥 매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코드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 티처 인코더에서도 어떤 피처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스튜던트 인코더에서도 어떤 피처가 나오게 되겠죠. 보통은 이 피처를 비교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개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뒷단에서
소프트 레이블과 하드 레이블을 비교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어, 지식 증류 방법인데, 이 연구에서는 피처단에서도 좀 비슷해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 뒷단에서도 단순히 그냥 소프트 레이블을 구해서 그냥 분포 똑같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넌 타겟 클래스 KD 그리고 인터 클래스 릴레이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로스 값을 구하도록 어, 개, 그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FMGD, 그리고 LCKD, ICRD, 이렇게 세 가지 로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FMGD, 그 피처들을 비교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처 인코더에서 나오는 티처 인코더에서 나오는 피처들, 그리고 스튜던트에서 추출된 피처들, 이렇게 있고, 이 두 개를 원래는 그냥 비교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비교를 하게 되겠죠.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해서 MSA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처에서 나오는 건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스튜던트에서 나오는 걸 이 피처에 일부러 구멍을 냅니다. 여기 마스크드 스튜던트 피처라고 하는데, 일부러 구멍을 낸 다음에 이 제너레이티브 블럭에서 이 뻥뻥 빈 부분을 직접 채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채우게 만들어진 이 재구성된 스튜던트 피처를 티처 피처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로스 값을 구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모델이 굉장히 일반화 성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똑같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는, 뭐 예를 들면 뭐 노이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SNR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불안전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제너레이티브 블락이라는 게, 야, 이거 티처 피처랑 똑같이 만들려면 너가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생성을 해내야 될까라는 것까지 같이 학습하도록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티처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고, 이 스튜던트 모델 안에서도 조금 스스로 이런 어떤 노이즈라든지 낮은 SNR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 NCKD 그리고 ICRD인데요. 원래는 아까 그 분포를 이렇게 학습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분포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NCKD 같은 경우에 Non Target Class Knowledge Distillation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답을 이 두 번째 거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거를 빼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어, 어려운 건지, 그래서 얼마나 헷갈리는지를 배우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확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모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위에 있는 NCKD고요. ICRD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냥 소프트맥스 해서 그 분포 확인한 거 있잖아요. 그 KL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그냥 정답에 대한 정답이 아닌 것들끼리의 KL 다이버전스고, 여기 밑에는 그냥 원래의 분포를 학습하는 KL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해가지고 어쨌든 종합적인 어떤 결과를 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바닐라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가 아까 그 뭐 피처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게 없는, 그냥 진짜 일반적인 지식 중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능이 있을 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어쨌든 새로운 다이버전스 그 디스틸레이션 로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아까 그 세 가지 로스를 더했을 때 바닐라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도 좀
대체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습을 하는 이 시그널 랭스, 그러니까 SSVP 데이터의 랭스에 따라서 정보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확인을 하는데, 이 빨간색인 RMK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빌레이션 테스트를 했을 때 각각 로스들을 하나만 쓰는 경우, 그리고 두 개를 쓰는 걸 세 개를 쓰는 경우, 이렇게 비교를 했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전부 다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 세 개를 다 쓰는 게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백본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그 모델은 그냥 CNN 여러 개 쓴 건데, 그 CNN 여러 개 쓴 거를 이미지 분석에 굉장히 유명한 다른 어떤 모델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을 때도 성능이 향상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 RMKD라는 걸 사용을 했을 때가 성능 향상의 폭이 좀 있다. 한 1%에서 많게는 2%, 3%에 가깝게 성능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분포를 잘 따라가는지를 커릴레이션을 보여준 건데, 이 티처의 분포를 스튜던트가 잘 따라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면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티처의 그 세 가지 로스를 다 하지 않는 경우는 이 티처의 모습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RMKD 같은 경우에는 티처의 모습을 잘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걸렸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논문을 좀 소개해 드렸고, 사실 이 논문들은 제가 촉각 연구에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좀 찾아보다가 확인한 그런 논문들이고, 다른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사실 그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NIRS 데이터로 좀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비교적 데이터가 별로 없는 NIRS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텍타일 데이터, 촉각 데이터로 학습을 한 다음에 좀 완전히 다른 물체가 왔을 때 그 데이터도 좀 잘 학습을 하도록 하는, 약간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좀 다른 분들에도 좀 소개해 드릴 겸, 이렇게 저도 공부할 겸 이렇게 찾아서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